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아주 좋은 반격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 180석 정말 잘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국회에서 임성근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정사 첫 법관 탄핵 소추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헌정사 초유로 이제는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검찰이든 사법이든 언론이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제 식구 감싸기 열심히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함부로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민주당 180석의 힘으로 여기까지 겨우겨우 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국회의원 개개인들과 지지자분들의 엄청난 관심과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라 생각하고, 덧붙여 늘 주장하듯이 유튜브를 통해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해주시고, 때로는 커뮤니티나 언론 댓글에서 함께 끝까지 논리적으로 맞서 싸워주시고 하시는 이 개개인분들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결코 민주당도 탄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방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고 찬성이 무려 179명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 짓들을 다 벌여오다가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임성근 탄핵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가장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나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 지지자를 향해서 열심히 그냥 쇼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로써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성근은 5년간 변호사 등록,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페널티도 있지만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점,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저들은 평소에 자기들끼리 스스로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최초로 탄핵당한 사람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사람으로 남을 텐데 얼마나 지금 쪽팔릴까요? 이에 시민들은 방금 전 기사인데도 댓글이 막 1000개 넘게 벌써 추천이 달리고 있고요. 속이 다 시원하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탄핵당하는 게 맞다, 잘하고 있다 민주당, 판사도 법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판사가 헌법을 유린했다면 가중처벌해서 반국가사범으로 다스려야 된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범죄자 옹호 중단해라,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법을 우습게 알고 기고만장하고 거만을 떠는 판사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탄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선례가 남겨지면 앞으로 2호, 3호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들한테도 꽤나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탄희 의원이 직접 앞장을 선 덕분에 임성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요. 2월 4일 오후 3시 24분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1일 임성근 탄핵소추 발의 기자회견문엔 이런 내용이 있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문구를 보니까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한 것 같다. 아무튼 판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고요.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법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탄희 의원이 방금 전에 SNS를 통해 스스로 부여한 소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젠 헌재의 몫이니까 좋은 결정을 기다리자, 그러면서 지금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러 가는 길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비 때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항상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 수호 의무를
오늘에서야 이행했다며 함께 지켜봐주신 국민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주위에 직접 공유하시고 열심히 목소리 내시고 댓글로 방어하시고 이런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 그러므로 스스로한테 박수를 여러 번 쳐도 모자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성근 판사는 정말 쪽팔리게 김명수 면담 녹취록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난하게끔 또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적 프레임 전환입니까?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도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여론에 두들겨 맞는 게 두려워서인지 사표 수리하면 무슨 얘기 듣겠냐? 탄핵 현실성 없다. 국회에서 설치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진짜 가관 아닙니까? 평소에 한마디로 엘리트인 척, 배운 사람인 척,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척 하던 그것도 고위급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기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고요. 이로써 명예는 뚝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더 심각한 일들도 많았지만요. 아무쪼록 이런 상황에 법원 내부도 충격이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민감한 사안에 말을 아끼던 판사들도 이번엔 직접 나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수도권 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연연하는 분이 어떻게 판사들의 수장으로서 사법 독립을 소화할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B 부장판사는 사법 신뢰가 철저히 훼손됐다. 또 C 판사는 대법원장의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판사들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죠. 왜 이제야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저렇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양승태 때는요. 실제로 네티즌들은 양승태 사법농단 땐 가만히 있다가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와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와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다니까 납득하기가 어렵다. 적폐 판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박근혜의 조구 임성근 탄핵해서 영원히 자격 박탈해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본질은 임성근의 만행입니다. 진짜 찌질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양승태의 저런 주요 혐의들 드러났을 때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무쪼록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송구하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는 대법원장과 대화 공개하는 수준의 판사는 탄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외로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민주당의 반격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지만 언론에 대해선 비판은 안 할 수가 없는 소식인데요.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인턴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모 언론에선 속보라면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병원 측 관계자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소식은 어디서 접해서 왜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겁니까? 언론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나경원 딸이랑 아들 이름은 왜 공개 안 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도 언급을 안 하고 싶지만 이런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본의 아니게 자꾸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할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특수통 검사들 일제히 휴대폰 분실했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죠. 휴대전화부터 없앴는데 본인 검사들이 여태까지 수사할 때 이런 상대를 만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수처로 이런 건 제대로 낱낱이 파헤쳐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장모, 부인 김건희, 나경원 등 다 마찬가지고요. 검사 비위 무관용이라던 윤석열 씨는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한 척하더니 왜 이럴 땐 조용히 하는 거죠? MBC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런 걸 지적하는 걸 못 봤습니다. 게다가 우병우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4년에서 무려 3년이 줄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무죄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병우가 이 정도면 정경심 교수님은 도대체 뭡니까? 이러니까 판사들이 욕을 먹는 거고요.
오늘 역사적인 날을 계기로 앞으로 판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시하고 이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하고요. 민주당 끝까지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